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는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을 탈북민 또는 세터민이라고 부릅니다. 탈북민들이 대거 내려오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부터이며 1998년부터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후 탈북민 숫자는 2010년까지 꾸준히 늘어났고 2009년에는 2,91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북한이 국경 통제, 장벽 건설,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이탈자들을 색출하여 송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탈북민 수는 크게 감소하여 2019년 이후에는 매년 수백 명에서 수십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탈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오며 그중 일부는 한국에 온 후에 미국, 독일 등으로 가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살고 있습니다. 통일부 발표를 보면 2024년 초 현재 한국 내 탈북민은 총 3만 4천여 명입니다. 그 중에는 국회의원, 정부 기관장, 예술가, 영화감독, 사업가 등 성공한 탈북민들도 많습니다. 한국에 왔다가 북으로 되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으로 되돌아간 재입국자는 30명 정도인데 대부분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북한에 남은 가족을 걱정하여 되돌아간 사람들이지만 간첩행위 등 불순한 임무를 띠고 탈북민 틈에 끼어서 한국에 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가 남녀 숫자가 비슷해진 것도 최근의 특징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통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탈북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탈북을 포기한 가운데 정치적 사회적 동기로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체제에 대한 혐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행복,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갈구,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동기로 탈북하는 것이며 그래서 외교관, 예술가, 국가보위성 직원, 군 간부 등 북한에서 상류층으로 살던 사람들의 탈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탈북민들이 증언을 통해 그분들이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땅을 밟으면서 놀랐던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평양 순안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웅장한 인천공항과 건물, 수많은 비행기, 바다를 가로지른 인천대교,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 등을 보고 놀랐다고 증언합니다. 국가정보원에 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친절에 놀랐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북한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했던 아픈 치아들을 치료받은 것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거주할 아파트를 배정받았을 때에는 24시간 동안 전기와 더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수세식 좌병이와 빛이 된 화장지를 보고 놀랐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국민들은 직접 북한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이 정말로 그 정도인가라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들이 이런 궁금증을 푸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통일부가 공개한 오물풍선의 내용물을 보면 폐종이, 헌옷, 천조각, 담백공초 등이었습니다. 양말은 구멍을 그냥 메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천을 덧대어 꿰맨 후 덧댄 천이 달아서 또 다른 천으로 덧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헌 바지는 무릎과 가랑이 부분이 심하게 달아 있었고 몸통과 팔을 다른 천으로 이어붙인 셔츠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일반인이 피울 수 없는 고급 담배, 즉 고위층용 또는 수출용 담배의 꽁초들도 있었는데 모두가 필터에 닿을 정도로 끝까지 피운 담배 꽁초들이었습니다.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를 피우고는 버리는 한국 흡연자들의 눈에는 너무나 생경한 광경이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나 사조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북한 체제를 거부하고 남으로 내려간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보낸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형법 제194조는 퇴폐적이고 추잡한 내용의 음악, 춤, 그림, 도서, 전자매체 등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면 노동단련형이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2022년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렇듯 북한의 오물풍선들은 극심한 가난과 통제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의 고단한 삶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남북 사이에는 더 따뜻하고 호혜적인 교류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북한 심각 상황에 더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 쌀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식량난이 가중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씨 형제 가족이 타고 온 어선은 길이 10m에 규모 5톤급으로 비교적 작고 낡은 목선으로 확인됐다. 이 목선은 김씨 형제 중 동생이 직접 운항하던 어선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북한 황해도에서 선장으로 일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 형제는 가족들을 이 배 갑판 아래에 태운 뒤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 지난달 5일 NLL을 넘었다. 이들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한국군을 보자마자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령군은 북한 황해남도 남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 중에서 최남단에 해당합니다. 북한 주민이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번에 어선을 타고 탈북한 북한 주민은 모두 9명입니다. 30대인 두 형제와 이들의 아내를 포함해 형제의 모친, 비교적 젊은 50대 장모, 형제 중 둘째의 장모, 김씨의 처남, 김씨의 첫째 딸과 막내 아들 등입니다. 김씨의 형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 형제는 북한에서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하며 한국 문화 사정에 밝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북한에서 선장으로 일했고 형은 북한에서 일반 기업소에 다녔다고 합니다. 유상범 의원은 BBC 코리아에 김씨 형제는 노동당 당원이 아닌 일반적인 서민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탈북은 선장으로 일해오며 바다 사정에 밝았던 동생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전언입니다. 극심한 생활고도 고향을 떠난 주된 이유였지만 탈북 동기의 전부는 아니었다. 유상범 의원은 형제 중 둘째인 김씨는 왜 하필 지금 탈북을 선택했는지와 관련해 첫째 딸이 유치원에서 세뇌 교육을 받기 전에 탈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6살에 유치원에 들어간 뒤 7살에 소학교에 입학한다. 태어날 때부터 김정은 일가에 대한 세뇌 교육 환경에 놓이지만 체계적인 세뇌 교육은 의무교육 제도에 포함되는 유치원 때부터 본격화됩니다. 이들은 이런 세뇌 교육을 자녀에게까지 받게 할 수 없었기에 자녀의 유치원 입학 전에 반드시 탈북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감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지역과 남부 해안 지역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강을 넘거나 어민들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 수산사업소 노동당위원회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해상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며 각 선단장들에게 감시 장비, 카메라, 배터리, 컴퓨터 등 구입 후 어선에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인접한 북한 해안가 주변에는 한국산 물품들이 조류를 타고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엔 비닐이나 플라스틱, 고무,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해안가 주민들은 이 한국산 물품들을 수거해 매일 자전거로 7, 8km를 이동해 재활용 공장에 넘기는 실정이라고 김씨 형제 가족들은 전했다. 북한은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나 노래가 빠르게 확산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류 유입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해 여름 20대 초반 남성이 한국 영화와 노래들을 USB에 저장하고 이를 시청, 유포하던 중 붙잡혀 이른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으로 공개 총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은 지난 2020년 12월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 문화와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 등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과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보던 주민이 처형됐다는 주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통일부가 공개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유포하다 붙잡혀 공개 총살됐고,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지인들에게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공유한 사람이 노동교화형 4년에 처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인육 취식 소문이 돌고 있다는 증언과 관련, 이는 장기간 코로나 봉쇄 조치를 단행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BBC 코리아에 지난 1995년 고난의 행군, 당시 약 4년 동안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당시에도 사람이 굶주리고 배고프면 뭐든지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최근 그런 소문이 다시 나도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중국과의 물자 거래를 통해 최소한의 식량 공급을 해왔지만 올해까지 3년에 걸친 장기간 코로나 봉쇄 조치로 식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내부적인 코로나 봉쇄 조치로 자체적인 식량 생산에도 차질이 생김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 형제 가족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올해 초 북한의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식량난이 극심해졌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달러 사용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장마당에서는 북한 화폐보다 달러가 더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09년 당국의 화폐 개혁 실패 후 원화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사라지면서 시장에서 달러와 위안화 거래가 걷잡을 수 없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 당국도 주민들의 달러 사용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1달러 환율은 평양 기준 8,0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쌀값은 1kg에 700원에 달한다.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5천 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한 달 월급으로 쌀 1kg도 사지 못하는 셈입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굶주린 일부 북한 주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인육을 동물고기로 속여 판다는 등의 소문은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한 상태일 때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지난 2011년 6월 공개된 북한 인민보안부의 문건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북한 경비원이 동료의 인육을 먹고 나머지는 양고기로 속여 팔던 중 적발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 출신으로 국정원 산하 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김광진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몇백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진 1996년 고난의 행군 시기 평양시 만경대구역 장마당에서 한 시민이 인육을 내다 팔다가 당국에 붙잡혀 그 사람은 물론 관련 친인척까지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일부 지역에서 인육 취식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식량난이 그만큼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